안녕하세요. 반려동물 행동심리 전문가 류지훈입니다. 혹시 반려견과 애완견의 의미의 뜻을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을까요? 오늘 세미나 참여하셨잖아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애완이라는 말 쓰시면 안 돼요. 제가 40대 중반인데 제 연세나 저보다 있으신 분들은 왕구라고 하죠. 왕구. 장난감. 그죠? 애완이라는 의미가 사랑할 애자에 희롱할 완자입니다. 사랑해서 가지고 노는 장난감, 사랑해서 가지고 노는 강아지가 애완견입니다. 아시겠어요? 절대 쓰시면 안 되는 모순된 말이에요. 오늘 세미나 참석하셨으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주위에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이 말씀을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애완이란 말은 잘못된 말이야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반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려, 짝 반자에 짝 여자입니다. 동반자의 의미로 가족처럼 함께 평생을 지낼 수 있는, 나한테 사랑과 함께 나의 가족처럼 지내는 의미가 반려견이에요. 반려동물, 반려견이라는 말씀을 쓰셔야 됩니다. 절대 쓰면 안 돼요. 주위 친구들이 또는 친척, 가족들이 애완이란 말을 쓰더라도 야 그거 잘못된 말이야. 왜? 그건 잘못된 표현이야. 반려라는 말을 써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오늘 세미나 중에 몇 가지의 여러분들한테 당부사항을 드릴 건데 첫 번째가 이거예요. 애완이란 말.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바닥에 써있는 혹시 보이세요? 애완동물 동반시라고 돼 있어요. 제가 오늘 그래서 시청 관계자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애완이란 말에 대한 표현을 잘 못 쓰고 계세요. 교육의 최고봉이라 불리는 대학에서조차 40개가 넘는 반려동물 학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애완동물학과, 애완동물관리과라는 말을 쓰는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반려동물의 현황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사용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방송에서 또는 생활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이 견주가 누구세요? 라고.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견주, 주인. 우리나라는 이분법을 사용합니다. 사랑과 사물. 강아지가 소중한 생명이지만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물의 주인이 누구죠? 사전적인 의미로 주인, 어떤 말이죠? 어떤 사물의 주권을 가진, 소유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인 또는 견주라는 말을 사용을 하죠. 우리나라 정서상에서, 우리나라의 법상에서 주인이라는 말은, 견주라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외국의 경우는 상분법을 사용합니다. 사람과 사물, 그리고 동물.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주인, 견주란 말을 안 쓰고 보호자란 말을 쓰죠. 우리나라도 결국에 바뀌어야 되는 반려동물 문화이지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애완이라는 말보다는 반려라는 말 많이 쓰고 계시고요. 실제적으로 가족으로 반려견들과 함께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뿐인 반려동물이죠. 사람의 아이한테 내가 우리 딸의 보호자야, 우리 아들의 보호자야라는 말씀을 쓰시지 내가 우리 아들의 주인이야라는 말 쓰시진 않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두 번째 당부드리는 거. 이 시간 이후부터는 견주, 주인이라는 말은 안 쓰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보호자라는 말. 아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첫 번째 당부드렸지만 애완이라는 말이 아닌 반려라는 말을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인, 견주가 아닌 보호자라는 말을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법적으로 주인이라는 말이, 견주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반려견이라면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제가 말씀드린 보호자라는 말을 꼭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패티켓 들어보셨어요? 펫과 에티켓의 합성어죠. 사람의 물화 안에 반려견이라는 아이가, 동물이 들어오면서 함께 살아감에 있어서 타인이나 타견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반드시 기본적으로 지켜야만 하는 예의, 그게 바로 패티켓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 너무 예뻐, 소중해. 하지만 타인한테 또는 타견한테는 우리 아이가 호랑이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뱀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뱀. 한 분도 안 계세요? 뱀. 제가 만약에 뱀을 가졌어. 뱀 너무 좋아하고 내가 뱀, 그건 뭐라 할 것 같아요? 저 신고할 거예요. 아니 왜 예쁘잖아. 뱀 괜찮아. 야 너 뭐야 이거야. 그죠? 그런데 왜 고양이는, 강아지는 아이고 이 조그만 애가 뭐 아니 안 물어요. 괜찮아요. 줄 푸시고. 얘가 뭐가 무서워. 아니 왜 뱀은 안 되고 왜 강아지는 되죠? 왜 뱀은 안 되고 왜 고양이는 되죠? 여러분들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소중하면 내가 먼저 지켜야 되세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대부분 강아지들을 안고 계세요. 근데 아이들이 사람을 향해서 많이 짖습니다. 근데 10중 8구 어떻게 하시냐? 내 새끼 무서웠어. 아이고 왜 그랬어? 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니죠. 타인한테 짖었으면 먼저 양해, 죄송합니다라고 양해를 구하시는 게 당연한데 이 아이가 짖으면 어때라는 생각들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몇 가지 일례를 드렸지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패티켓에 대한 알아볼까 합니다. 여기 지금 반려동물 등록 안 하신 분 등록 꼭 하셔야 돼요.
법을 떠나서 등록 꼭 하셔야 되고요. 우리나라 반려동물 보호법상에 아이들 폐용하셔야 되죠. 폐용하는 내용이 어떤 거 들어가야 돼요? 아이들 목걸이 하셔야 되잖아요.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나요? 강아지 이름, 그쪽. 많은 분들이 강아지 이름 넣으세요.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상에 어떻게 돼? 보호자의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보호자의 연락처, 그리고 아이의 등록번호. 이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강아지의 이름은 옵션이에요. 아이를 위해서, 가족이라면서요. 사람처럼 인지적 사고 능력이 있는 아이가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피치 못할 또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 의해서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려면 등록 꼭 하셔야 됩니다. 아이를 찾으셔야 되잖아요. 아시겠어요? 등록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가실 때 아이 등록, 폐용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 뭐예요? 산책할 때 뭐 준비하시죠? 목줄. 보세요. 아이의 목에 목줄이 걸려 있어. 근데 따님한테 또는 와이프한테, 아들한테, 친구한테 야, 목줄 좀 줄래? 가져왔어. 근데 뭐 가져와? 이거. 여러분들, 목줄은 아이의 몸에 착용시키는 게 목줄이고요. 이 목줄과 연결하는 건 이건 리시라 불리는 리드줄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와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구분을 못 하세요. 목줄은 아이 목에 채우는 게 목줄입니다. 리드줄은 목줄을 연결하는, 아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아이의 교육을 하고 통제를 하고 교감을 하기 위해 연결하는, 이게 리드줄이죠. 그래서 산책 시에 필요한 건 목줄과 리드줄이에요. 많은 SNS상에서 또는 사회에서 이런 데서 보면 푯말이 붙어 있죠. 아이 목줄은 꼭 착용해 주세요. 목줄만 착용하면 되나요? 아니요, 리드줄도 착용을 해야 되죠. 정확한 의미의 혼용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제적으로.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리드줄과 목줄은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특히 제가 왜 목줄, 리드줄을 말씀드렸냐면, 여기 지금 열진남북 계세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다 목줄, 리드줄 하셨잖아요. 이유 불문하고 목줄, 리드줄 푸시면 안 돼요. 저도 지금 3마리의 유기견 파행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저희 와이프한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제발 목줄, 리드줄 풀지 마세요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예쁜 아이고 사랑스러운 아이지만 타인한테는, 상대방한테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뱀을 풀어놓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 우리 아이 좀 마음껏 뛰어놀게 하고 난 그러고 싶어서 풀어줬는데, 그러면 진짜 어디 산에 가서 혼자 집 지어놓고 사셔야 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한 공간입니다. 강아지 소중해요. 하지만 비반려인과 상생을 위한 거라면 스스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도구런을 할 수 있는 운동장이나 카페 같은 데 가서 풀어주시면 돼요. 목줄, 리드줄은 반드시 산책 시에 착용하셔야 되고요. 이유 불문하고 푸시면 안 됩니다. 안전사고 발생해요, 진짜로. 아시겠죠? 제 3번째 부탁드리는 거, 목줄, 리드줄 반드시 착용하셔야 됩니다. 산책들 많이 하시죠, 산책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이의 배설물을, 우리 아이가 산책 시에 응가를 했어. 배설물 안 치워보신 분 없으시죠? 제가 수많은 세미나, 교육, 자격증반을 하면서 몇천 명의 사람들을 수업을 했습니다. 근데 단 한 분도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네, 저 안 치웠어요 라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럼 반대로 여쭤볼까요? 산책하시는 공간에 배설물 많죠? 배설물, 공원에. 저 저번 주에 왔었거든요? 저 저번 주에 배설물 있는 거 제가 치웠어요. 버린 분들은, 안 치운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근데 배설물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누가 다 버렸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산에 7년에서 8년 전에 우리나라 최초로, 지금 많이 생겼지만, 반려견 놀이터가, 무료 놀이터가 처음으로 생길 뻔했습니다. 무산이 됐습니다. 왜? 혐오시설로. 비반려인들의 의견들 중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 똥오줌도 안 치우는 미개한 니네들이 무슨 놀이터를 하니? 니네 목줄, 리드줄도 안 채우고 풀고 다니잖아 라는 의견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대소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발생해요. 대부분 배설물이 남아있는 게 첫 번째 경우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책 모임을 가거나 산책지에서 지인들과 친구들과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의 리드줄을 풀어주세요. 좀 놀으라고. 그럼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뛰어다니고요. 보호자들은 같이 담소 나누시고 음료, 커피 마시고 모여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대변을 본지도 모르세요. 그런 경우. 두 번째는 치우세요. 잘 치우십니다. 대변 잘 치우세요. 대변 볼 때 치우시는데 집에 또는 나의 차에 가지고 가는 게 조금 힘들어. 냄새나고 좀 꺼름직한데? 그런 분들 많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벤치 위에 올려놓거나 바위틈에 숨겨놓거나 하수구 그릴에 버리거나 그냥 몰래 풀밭에 버리거나 이렇게 버리고 오시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산책공원,
반려견만을 위한 공간인가요? 보호자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죠. 비반려인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셔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 아이도 생명이잖아. 맞아요. 반려견 소중해요. 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거면 스스로 먼저 페트캣 지키셔야 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배설물 반드시 치우셔야 돼요. 이유 불문하고 치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제 이쪽 일을 하기 전에 회사 다닐 때 해외 출장을 많이 다녔었는데요. 유럽이나 이런 미국,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피트병에 구멍을 내가지고 들고 다녀요. 아이가 소변을 보면 피트병 물을 뿌려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당장 그 정도까지 해주세요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소변을 보면 물티슈나 휴지로 닦아서 가지고 옵니다. 강아지 소중합니다. 우리 아이 소중해요. 당연히 소중해요. 하지만 권리를 내세울 거면 책임이 뒤따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이들 대수변 반드시 치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 무서워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알러지 있는 분들도 계세요. 특히나 어린 학생들 또는 나이 드신 연세 있으신 분들 위험하세요. 줄은 뭐 프로그램에 나와서 5m 줄이 굉장히 인기를 얻었습니다. 롱리드줄. 롱리드줄 굉장히 좋아요. 원래 롱리드줄의 목적은 교육 훈련의 목적이었습니다. 롱리드줄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영양으로 롱리드줄을 많이 쓰시는데 어떻게 쓰시죠? 거의 바닥에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바닥에. 그러면 사람들 줄에 걸려 있고요. 강아지들끼리 다 꼬여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산책일까요? 심지어 뭐라고 그랬죠? TV에서 롱리드줄을 항상 5m 쓰는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어느 때는 짧게, 필요에 의해서 어느 때는 길게 사용하라고 분명히 말을 하죠. 우리 선생님이 죄송해요. 강아지라고 볼게요. 롱리드줄은 팔자법이라고 그러는데 오른손은 항상 세이프티 홀더에 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산책하실 때 리드줄은 항상 오른손 또는 왼손에 홀더가 잡혀 계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혹시나 손에 놓치더라도 위험 상황에서 우리 아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오른쪽이나 왼쪽,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제적으로 왼손으로 리드줄 컨트롤하기 때문에 오른손에 끼죠. 오른손에 세이프티 홀더를 잡아서 항상 껴주시고요. 그래야 손을 놓치더라도 항상 잡아야겠죠. 팔자법이라고 하는데 왼손 엄지와 검지손가락 사이에 줄 끼시고요. 이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쫙 잡아주세요. 줄을. 그리고 강아지가 만약에 앞으로 쭉 가세요 하면 쭉 놔주세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줄이 만약에 지금 줄이 짧은데 바닥이 길게 늘어졌을 때는 강아지가 오면 조정해 주시고 강아지가 움직일 때는 다시 그대로 풀어주시면 돼요. 아이와 나의 관계에 따라서 사이 간격에 따라서 줄을 조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5m 줄을 쓰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절대 긴 줄을 가지고 바닥에 늘어뜨려서는 안 되십니다. 여러분들 원데이 클래스는 산책 교육입니다. 산책 많이 하시죠? 혹시 산책 왜 하세요? 어머니를 위해서? 반려견을 위해서. 산책 좋죠? 좋다고들 많이 해요. 산책을 하루에 2시간씩 하는 분이 계세요. 그게 좋은 산책일까요? 5분밖에 안 하는 분이 있어. 그 나쁜 산책일까요? 산책 좋습니다. 반려견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사람처럼. 사회적 동물은 뭐죠?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아이들. 여러 환경에서의 노출을 통해서 교육도 되고 타인도 만나보고 타견도 만나보고 이 사람 안의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산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올바른 10분의 산책이 올바르지 않은 1시간의 산책보다 훨씬 좋습니다. 산책은 시간이나 횟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산책을 어떻게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산책을 하세요. 그런데 보호자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왜? 산책을 하면 우리 아이가 손을 너무 깨물어요. 산책 안 하면 우리 아이가 잠을 안 자고 계속 저를 괴롭혀요. 산책 안 하면 물건을 자꾸 물어 뜯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산책을 합니다. 또는 우리 아이가 산책을 안 하면 자꾸 배변 실수를 해요. 아이의 기준이 아닌 보호자의 기준에서 산책을 많이 하시죠. 산책은 반려견을 위한 것도 보호자를 위한 것도 절대 아닙니다. 보호자와 반려견 모두가 행복한 산책이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산책 교육 하실 건데요. 올바른 산책 교육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올바른 산책 교육에 대해서 실습을 하실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 아이를 위한 나를 위한 상호간의 행복한 산책이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정말로 2시간씩 산책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프렌치 불독의 보호자신데요. 그런데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 우리 아이는 매일매일 2시간씩 산책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흥분을 많이 할까요? 얘는 산책을 갔다 오면 오히려 더 흥분을 하고 물건을 더 많이 물어 뜯어요 라는 질문이죠. 왜? 보호자는 이 아이가 흥분도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드줄을 목줄을 항상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타인한테 가려고 그러면 혹시나 타인한테 피해 줄까봐 리드줄을 잡아당기죠. 그럼 이 아이는 2시간 동안 목줄이 당겨진 채로 2시간 동안 인사도 못하고 타기한테 냄새도 제대로 못 맡고 그런 게 산책일까요? 2시간 동안 긴장하고 흥분한 상태로 돌다가 디베트로 옵니다. 그럼 이 아이는 뭐야? 나는 이제 워밍업이 돼가지고 이제 산책 좀 해볼까? 운동 좀 할까라고 했는데 보호자는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집에 오면 우다다다 뛰고 물어뜯고 이렇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산책은 시간과 횟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산책, 어떻게 아이를 위해서 어떤 산책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고 여러분들 실습을 하실 거예요.